보통 이제 눈밑이 나이가 들다 보면 지방이 불룩하게 돌출돼 보이고 상대적으로 돌출된 부분의 아래쪽이 이제 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방문하는 환자분들은 눈밑이 굴곡져서 그늘져 보인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불룩하고 오목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기 위한 수술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 주머니 있는 그 지방을 약간 이렇게 외부로 좀 바깥으로 꺼내서 아래쪽에 꺼진 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고정하는 수술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특히 이제 그 접근을 피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피부 처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걸 보통 이제 하안검 성형이라고 얘기하고, 지방 재배치는 보통 이제 결막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약간 구분되는 차이가 있는 수술이 되죠. 사실 이제 나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피부 상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대, 30대, 한 40대 정도까지는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피부 절개를 통하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50대, 60대 정도 이상이면 보통 이제 하안검에 해당되는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데, 50대라도 사실 하안검을 안 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의 환자분들도 있어요. 꼭 나이로 딱 잘라서 이렇게 나누진 않아요. 보통 이제 여기 이 아래 눈꺼풀을 하안검이라고 일단 부르거든요. 근데 하안검 성형이라고 하면 이 바깥의 피부를 여기를 째고 들어가요. 여기를 째고 들어가서 이렇게 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 재배치는 이쪽을 안 째고 여기를 째게 돼요. 눈 안쪽. 여기를 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막을 통해서 들어갈 때는 피부를 자르는 것도 없고 피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안검을 하면 여기서 피부를 째고 들어갈 때 여기서 피부를 좀 잘라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늘어진 피부를 조금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꼬매는 것까지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은 지방이 좀 불룩하더라도 피부 자체가 많이 처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피부를 절개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많이 처져 있으면 지방 재배치만 해도 제일 바깥쪽에 피부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도 조금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재배치도 하기 위해서 하안검 성형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수술하러 오시는 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면 어떤 그 색상 차이 이런 문제가 있고, 굴곡, 그러니까 위가 약간 불룩하고 아래가 오목하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방 재배치는 색소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수술은 좀 아니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굴곡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울퉁불퉁함을 매끄럽게 펴서 눈밑과 볼 사이 경계가 진한 거를 좀 진하지 않게 느껴지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가 이제 두꺼운 타입보다는 좀 얇은 경우에 이제 굴곡감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생길 수가 있긴 있거든요. 이제 수술 대상은 가장 그 깊게 위치한 안화 지방과 그 안화 지방을 감싸는 경막, 그 부분에서 수술한 거기 때문에 지방을 이렇게 재배치하고 나서 그 위에 이제 덮여 있는 피부와 근육층이 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한다고 해서 굴곡이 막 느껴질 가능성은 크진 않죠. 근데 이제 지방 재배치만으로 수술 효과가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불룩함이 심하지 않고 아래 꺼진 양이 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하지 않으면 그 지방 재배치를 하더라도 경계감이 덜 사라져요. 주름이라기보다는 경계감이 좋아지죠. 그 실제로 이제 이 속눈썹 있는 부분부터 지방 재배치라는 그 사이 영역에서 주름은 사실 개선되진 않죠. 그걸 이제 개선하려면 결국 피부를 잘라서 당겨서 꼬매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 주름이 심하다면 하안검 성형을 하는 게 맞고, 녹여야 돼요. 근데 이제 녹일 수 있는 필러면 녹이면 되는데 녹일 수 없는 필러일 때가 문제죠. 아니면 지방 이식을 과거에 먼저 했는데 그게 이제 상태가 좀 고르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지방 재배치하면서 미리 주사로 제거할 수 없는 것들은 좀 제거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죠. 필러를 만약에 녹여야 되면 최소 언제는 수술 전 언제는 주사를 놓으면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녹는데 그래도 이렇게 분해돼서 좀 퍼져야 되니까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맞는 거를 권해드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어떤 경우는 뭐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3, 4일 전 정도라도 녹이고 수술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동시에 할 수 있고 동시에 많이 하는데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지방 재배치를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 이식으로 좀 커버한다. 그러니까 눈밑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앞광대 쪽으로 볼륨 없는 분들 있거든요. 우리 얼굴의 중안면부가 되게 이렇게 밋밋하거나 함몰돼 보이는 분들, 얼굴 살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뭐 아름답게 보이거나 좀 더 젊어 보이거나 건강해 보이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위해서 수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볼륨 보충이 필요하면 필요한 영역 더 아래쪽까지를 포함해서 지방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연하게 좀 들었다가 빠지는 게 보통이고, 바깥쪽을 일단 절개하면서 흉터가 남지도 않고 멍도 심하게 들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후면 대부분 일상생활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다음날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수술하면 압박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뭐 테이프 같은 걸 좀 붙여놓는 편인데 그걸 한 3일 정도 이렇게 좀 붙였다가 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은 좀 끝나고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한 4일 정도 후. 지방재배치를 하신 분은 절개가 바깥쪽에 위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세안이 가능한데 사실상. 근데 이제 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긴 하죠. 그래서 보통 테이프 제거하고 나서부터 한 3일 정도 이후부터 뭐 세안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이제 세안하실 때 너무 이렇게 아래쪽을 이렇게 많이 비비듯이 문지르시면 상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절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 4일 후에 만약에 이제 테이프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바로 화장으로 커버하셔도 돼요. 렌즈 착용은 저는 한 좀 2주 이상 지나서 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편인데 오히려 이제 렌즈는 눈의 안쪽에 결막 통해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눈 안쪽에서 약간 진물 같은 게 처음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어느 정도 이제 아물고 나서 한 2주 이상 지나서 이제 렌즈 착용을 하라고 권하고 더 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 지나서 하면 더 좋다. 보통 흡연 운전은 사실 대부분 모든 수술을 하면 저는 그냥 한 달 정도 지나서 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강도가 중요하긴 한데 뭐 되게 강도가 좀 센 운동이면 한 달 정도 가벼운 뭐 유산소 운동인데 무리되지 않을 만한 거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뒤에부터도 하실 수 있어요. 격렬하고 막 심박수가 엄청 많이 올라갈 만한 운동 그런 것들은 너무 수술 초기 했을 때 수술 부위에 뭐 출혈이 멎었던 부분이 다시 출혈이 된다든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부가적인 또 치료가 필요해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 이제 하시는 게 좋죠. 영구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사람의 피부 조직 그 아래에 있는 뭐 지방 조직, 근육 조직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어떤 결합 조직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 다 좀씩 탄력을 잃고 늘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어서 20, 30대 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 분이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 또다시 좀 이렇게 불룩함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꺼지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주름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구적이진 않다. 근데 상당 기간 수술적으로 해박적인 구조를 아예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꽤 오래 유지되죠. 보통은 이제 눈밑 지방재배치보다는 이제 하안검 성형에서 많이 애교가 없어지고요. 근데 이제 그 결막을 통해서 접근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을 이제 가르고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육으로 가는 어떤 신경에 영향을 미쳤다든가 이러면 그 애교가 사실 이렇게 웃을 때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알통 생기듯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좀 약화될 수는 있죠.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약화됐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거나 그 눈밑 지방재배치만 했을 때는 애교가 그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하안검에서는 이제 피부를 잘라내고 피부 제일 바깥층을 감싸는 그 장력이 이렇게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누르는 힘이 강해서 그 굴곡이 더 사라지고 좋게 표현하면 매끄러워지는 건데 애교가 좀 감소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죠.